자, 이제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문제들의 패턴입니다. 자, 11번의 문제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첫 항부터 13항까지의 합이 52다. 자,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52래요. 그 다음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60이다.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60이다. 자, 두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자, 주어진 식, 자, 2분의 n 2a 플러스 n-1d. 자, 마이너스 60이라고 하는 값도 2분의 n 2a 플러스 n-1d. 자, 보입니까? 두 개씩 모두 첫 항과 공차에 관한 식 두 개를 지금 준 거예요. 첫 항과 공차에 관한 식. 마치 일반항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하면 걔네들의 힌트가 첫 항과 공차에 관한 식이듯이 합의 값 두 개를 준 것도 첫 항과 공차에 관한 식 두 개를 준 겁니다.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첫 항과 공차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예측됩니까?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힌트에서. 자, 그러면 13 약분해 주고요. 자, 여기 2로 약분 안 해주고 그냥 가는 게 편해요. 이럴 때는 2a 소거를 하면 되니까 양면에 2를 곱해서, 자, 위에 있는 첫 번째 힌트를 2a 더하기 12d는 8입니다 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약분해서 a 더하기 6d 쓰지 마세요. 자, 밑에 있는 식도 역시 20으로 약분을 하고 2를 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3이구나. 자, 2a 플러스 19d는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하는 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등차수열은 이렇게 두 개의 힌트를 가감법, 더하기 빼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d는 14. 자,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2예요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자,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32가 되고 첫 항은 16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왔어. 자, 등차수열에서는 이제 첫 항과 공차가 나오면 대부분의 질문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첫 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S30을 갖다가 계산을 합시다. 자, 2분의 30, 그 다음 2a 플러스 n-1 d. 자, 그럼 나머지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어떤 흐름인지. sn 두 개를 주면, sn 값, 숫자를 알고 있는 값 두 개를 주면 첫 항과 공차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풀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풀 수 있겠다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12번입니다. 중요 표시해 주세요. 등차수열의 합에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묻는 질문입니다. 등차수열의 합에서의 등차수열의 특징과 합의 특징을 묻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항이 7인 등차수열의 3항까지의 합과 5항까지의 합이 같을 때, 자, 첫 항이 7이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항까지의 합과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힌트를 가지고, 자, 두 번째 힌트에서 나보고 추적하라는 게 뭘까요? 공차 찾으라는 거죠. 공차. 첫 항을 줬으니 공차 추적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첫 항과 공차를 일단 확보해 놓고 갑시다. 자, 3항까지의 합 2분의 n 2a 플러스 n-1d는 2분의 n 2a 플러스 n-1d. 자, 양면에 2 곱해주고요. 자, 3분배 5분배. 자, 공차 넘어오고 72항 하면, 자, 공차는 마이너스 2일 때, 자,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하나를 다 시킨 거야. 첫 항부터 어쩌고저쩌고. 첫 항과 공차에 대한 힌트를 찾는 게 일단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첫 항하고 공차를 일단 확보해 놓고, 자, 그러면 첫 항과 공차를 알면 어떤 질문들이 됐나? 첫 번째, 이 수열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까?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중요 표시했던 문제인 거 맞습니까? 언제부터 음의 항이 나오냐? 첫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니까 점점점 줄어들 거고, 어딘가의 항부터는 계속 음수가 나올 거다. 몇 항에서 언제 0보다 작은 애가 나오니에 n의 최소값 구하기였습니다. 지난 시간 중요하다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왜 또 나왔을까요?
아니 똑같은 문제를 왜 또 냈을까요? 자, 일단 그 모습을 한번 볼게요. 저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 그 질문은 자 12번에 중요 표시란 이유는 2번 때문에 중요 표시란 건데 이 2번을 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니까 좀 이따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2번을 봅시다.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인데? 등차 수열인데 양수에서 점점점 감소하는 수열이야. 점점점 작은 값이 나오는 수열인데 첫 항부터 과연 언제까지의 합이 최대가 될까요? 자, 우리 수학에서 최대 최소에 관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단원 불문하고 함수 단원의 고유의 질문이 최대 최소예요. 흠이랑 같이 공부할 때 함수의 최대 최소는 치역에 관한 질문이고 그래프의 개형에 관한 질문이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뜬금없이 수열에서 최대 최소는 왜 나왔냐? 자,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값들이 정해지면 첫 항과 공차가 정해지면 SN이라고 하는 애도 N에 관한 함수인 거예요. N에 관한 함수. 함수란 무슨 뜻이야? 뭐 하나의 값이 정해지면 그 값이 하나만 나오는 게 함수잖아. 그게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모든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예요. 그 중에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 함수인 거예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 등차 수열의 합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2차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SN이라고 하는 애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라. 그렇게 쉬운 문제면 간단한 문제인데 모든 실수에 관해서 최대값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정의역이 자연수일 때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구해야 된다. 이런 게 등차 수열의 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자, 한번 이 수열이 몇 개 안 되는 작은 숫자들이니까 나열을 해볼게요. 자, 첫 항이 7이랍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2래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걸 찾았어요. 자, 세 번째 항은 3, 네 번째 항은 1,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자,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3. 자, 이 딜은 계속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 제 다섯 번째 항인 걸 지금 직접 써서 찾았어요. 어제는 어떻게 찾았어요? 자, 일반항이 얼마 대입하면 음수니? 자, 일반항 첫 항 더하기 n-1d. 자, 그러면 7 마이너스 2n 플러스 2. 자, 2n은 9보다 크다. 따라서 n은 4.5보다 클 때 성립하니까 다섯 번째 항부터 자, 지난 시간에 찾은 건 이겁니다. 기억납니까? 자, 2번을 이제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SN에 대한 걸 써볼게요. 자, 여기까지 더하세요. 그게 S1이에요. S1은 7입니다. 자, 여기까지 더하세요. 그게 S2예요. 7 더하기 5는 12예요. 자, 여기까지 더하세요. S3입니다. 자, 그러면 7 더하기 5 더하기 3, 15입니다. 자, 여기까지 더했어요. S4. 자, 15에다가 또 1 더하니까 16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점점점 늘어났죠. 왜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계속 양의 값들을 더하니까 늘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S5를 구하세요 하는 순간 다시 1이 줄어들어서 15가 됐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항들을 계속 더해가면 S6 또 줄어들어요. 또 줄어들어.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이제 감소하겠죠. SN 값이. 자, 그러니까 양의 합들을 더하면서 SN 값이 점점 늘었다가 점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숫자로 확인했죠? 그러면 왜 과연 네 번째 항까지가 최대가 되겠어요? 일반항의 모습을 보니까 음의 항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까지 더해야 계속 늘어난 최대값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알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다시 정리해보자. 그러면 왜 음의 항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왜 물었어? 음의 항이 나오는 그 직전 항까지 더해야 최대인 걸 알기 위해서. 음의 항이 나오기 직전까지가 최대인 걸 아니까 음의 항이 어디부터 나오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 더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요 표시했던 내용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SN의 최대값은 얼마냐? 수열의 합의 최대값이 얼마냐? 그럼 뭐부터 확인한다? 언제 처음으로 음의 항이 나오는 걸 찾고 그 직전항까지 구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의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부터 점점점 늘어나는 수열이 있다면 음수부터 점점점 늘어나는 수열이 있다면 언제 처음으로 양의 항이 나오는지를 찾은 거야. 네 번째 항부터 양수구나. 그러면 그 직전까지 더한 게 최소값이 된다. 최소값이 되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양수가 나오는 직전항까지를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수에서 양수만 나오는 거는 최대값 없어요. 음수에서 음수만 나오는 수열도 최소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최대값을 묻던가 음의 항에서 양의 항으로 바뀌는 최소값을 묻는 경우만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때는 첫 항이 양수, 공차가 음수일 때입니다.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음의 항이 나오는가? 언제 처음으로 음의 항이 나오는가를 찾아서 그 직전까지를 더한 게 최대. 첫 항이 음수, 공차가 양수일 때는 언제 처음으로 양의 항이 나오는가를 찾아서 그 직전까지를 더한 게 최소다. 이런 흐름인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됐어? 이해되겠어? 자,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해요. 자, 다음은요. 자, 13번 보시면 20 이상 300 미만의 자연수 중 3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해라. 자, 요건 이제 조금은 귀찮은 부분입니다. 자, 배수의 총합입니다. 배수. 자, 3의 배수 우리 뭐라고 써요? 3의 배수? 3K 정도라고 쓸 수 있을까요? 3N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네. 등차 수열입니다. 공차가 3인, 첫 항이 3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에요. 5의 배수 5n 정도로 쓸 수 있겠죠. 등차 수열입니다. 모든 배수들은 등차 수열이에요. 뿐만 아니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들.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 1, 4, 7, 11. 10이구나. 이 수들도 모두 등차 수열이에요. 배수 관련인 애들은 나머지가 같은 배수. 나머지가 0인 애들은 정확하게 배수니까 나머지가 같은 특정 어떤 배수들은 모두 등차 수열이에요. 이해됩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를 알아야 돼. 모든 배수들은 등차 수열이야. 자, 그러면 20 이상 100 미만의 3 또는 5의 배수는 총합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3의 배수 총합에다가 5의 배수의 총합 구한 다음에 동시에 더해진 15의 배수의 총합을 빼주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풀지 계획됩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1 이상이 아니라 20 이상이래요. 조금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20 이상의 가장 작은 3의 배수부터 써볼게요. 누구부터 나와요? 21부터 나오죠. 그럼 100 미만에 몇입니까? 99가 마지막 3의 배수예요. 자, 첫 항을 알고 끝 항을 알아요.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게 3의 배수 몇 개일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래 합이 나오잖아. 몇 개일까요? 자, 얘가 3 곱하기 7이고요. 얘가 3 곱하기 33이에요. 7부터 33 연속하는 자연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7부터 33 33 빼기 7 더하기 1 응? 7부터 33 33 빼기 7 더하기 1 몇 개? 27개 27개 아시겠어요? 자, 다시. 자, 5의 배수. 20 이상의 5의 배수 20부터 나옵니다. 100 미만이니까 95까지예요. 자, 그러면 21부터 95까지가 또 몇 개냐? 얘는 5 곱하기 4, 5 곱하기 5, 5 곱하기 19입니다. 4부터 19까지 연속하는 자연수 개수. 4부터 19. 19 빼기 4 더하기 1. 오케이? 몇이에요? 16개입니다. 16개. 자, 이제 5의 배수입니다. 5의 배수. 자, 15의 배수. 자, 20 이상의 15의 배수 처음 나오는 거는 30입니다. 자, 마지막 얼마예요? 80. 95인가요? 95.
자, 30부터 95까지. 첫 항과 끝 항을 알아요. 항수를 알아야 돼요. 자, 15 곱하기 2부터. 자, 요거 15 곱하기 몇이에요? 95 아닌가? 15 곱하기 몇이냐? 90이 마지막이구나. 90. 90. 15 곱하기 6. 자, 2부터 6까지. 몇 개입니까? 6 빼기 2 더하기 1. 5개. 자, 개수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개수를 알아야 뭐든 푸는 거예요. 합의 공식. 자, 그러면 자, 3의 배수 총합. 첫 항, 끝 항. 항은 27개. 2분의 n a 플러스 l 더하기 16개. 2분의 l a 플러스 l 빼기 5개. 2분의 5 첫 항 더하기 끝 항.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배수들은 등차 수열이다. 배수들은 등차 수열이다. 나머지 같은 애들도 등차 수열이다. 자, 그러면 그 수의 카운팅 몇 개냐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몇 개일까? 몇 개일까? 선생님 이거 잘 안 돼요. 헷갈려요. 그럼 세요.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세야 돼. 하나 틀리면 끝나는 거야, 이건. 틀리면 안 되겠지. 하나 틀리면 끝장나는 거니까 정확한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5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들. 5로 나머지 2인수들. 공차 5짜리 등차 수열 나온다 했어요. 나머지 같은 애들 모두 등차 수열이다. 자, 2와 3으로 나눠 떨어진다. 자, 2의 배수, 3의 배수란 소리죠. 자, 이제 남은 게 14, 15, 16인가? 14, 15, 16, 17이네요. 자, 14, 15를 넘어가서 16, 17을 먼저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두 직선 y는 x와 y는 2x의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y축에 평행한 10개의 선분을 그어 같은 간격으로 그렸다. 이들 중 가장 짧은 선분 길이는 1이고 가장 긴 선분은 10일 때 10개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자. 뭐래니 이게? 응?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문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세요. 문장제 문제잖아, 그치? 활용 문제. 나한테 얘가 구하라고 하는 게 뭘까? 잘 읽어보세요.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y는 x와 y는 2x의 교점에서 0이네요. 0. 교점이니까. 자, y축에 평행한 10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그었다. 자, 여기서부터 같은 간격으로 10개를 그렸대요. 10개. 10개를 그렸는데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는 1이래요. 자, 요 길이가 1이에요. 가장 긴 선분 길이는 10이래요. 그렇다면 10개 선분 길이의 합을 구하래요. 자, 여러분들 2x에서 x까지 길이가 1이 나온다 그러면 이 좌표 구할 수 있어요? 응? 얼마를 대입했길래 길이가 1일까요? 2x에서 x를 뺀 게 x인데 x가 이 길이란 말이야. x. 자, 다시. 여기 어딘가에 k가 있어. 그럼 이 길이 얼마야? 이 길이는. 여기가 k, 2k. 여기가 k, k. 2k 빼기 k. 어딘가에서의 그 길이는 바로 k라고요. 그러면 길이가 1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1이란 뜻이야. 1. 길이가 1. x가 1. x가 1. 1,2에서 1,1 빼면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일 거예요? 10 나오려면. x가 10이라는 거죠? x가 10일 때 10,20. 10,10. 20에서 10 빼면 10이잖아. 이해됩니까? 이해돼?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얘를 다시 그려볼게요. 왜냐? 너무 오밀조밀 잘 못 알아본단 말이야. 여러분들 과장해서 좀 그릴 거 이쪽에. 자, 처음에 여기가 1일 때 했더니 여기가 1이래, 1. 그 다음 여기가 10일 때 했더니 그 길이가 여기가 10이래요. 이게 10.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이야. 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10개를 그렸는데 뭘 했대? 같은 간격으로 선분을 그렸대요. 같은 간격.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자, 그러면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숫자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이유는 이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숫자는 이게 지금 딱 맞게 세팅돼 있어서 그래.
1부터 10까지를 같은 간격으로 그렸으면 뭐 같은 간격으로 10개를 그렸으니까 이 안에 8개를 그릴 거 아니야. 그러면 1에서 10이니까 2부터 9까지 딱 8개 숫자 남았네. 그치? 그럼 같은 간격이라는 거는 이제 2 갖다가 쓰면 길이가 얼마야? 2. 3 갖다가 쓰면 3. 여기에 9 갖다 썼으면 길이가 9. 8 갖다가 썼으면 8. 이렇게 나왔겠지. 같은 간격. 그럼 같은 간격으로 만들었더니 이 간격, 두 그래프 간격들이 뭘 만들었어? 그 길이가 뭘 만들었어? 등차 수열을 만들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10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그렸더니 그 선분들이, 그 선분의 길이들이 뭘 이뤘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이에서 얘를 뺐더니 그 길이가 어딘가에 있는 길이가 그게 x인데 1차 함수가 나왔잖아. 1차 함수. 아까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 앞 시간에.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 함수라 그랬죠.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 1차 함수 뜻 기억나? 그러니까 지금 요 2x에서 x를 뺀 그 길이 선분이라고 하는 애가 x인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값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이 되려면 1항, 2항, 3항, 4항, 5항, 우리가 1씩 대입을 해야 되는데 1, 2, 3, 4 같은 간격으로 대입했다라고 한 건 연속하는 등차 수열의 항들이 나온다 이런 뜻인 거야. 같은 간격으로 넣으면. 만약에 다른 간격으로 넣어. 1 넣었다가 3 넣었다가 4 넣었다가 8 넣었다가 다른 간격으로 넣으면 등차 수열에서 항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이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같은 간격으로 넣어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저 선분 길이들이 등차 수열임을 정확하게 설명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앞으로 저런 그림이 나오면 첫 항 길이랑 끝 항 길이구나. 등차 수열의 첫 항과 끝 항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걸 따지고 들어가서 등차 수열일까 아닐까? 이렇게 느끼면 늦는 거야, 이제. 보자마자 등차 수열로 알아봐야 돼요, 이제. 같은 간격의 길이는 뭘 이룬다? 등차 수열. 그렇게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얘가 누구? 이게 첫 항, 이게 끝 항. 전체 몇 개? 10개. 2분의 NaL 55. 풀이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저게 등차 수열의 길이의 합이구나를 느끼는 순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등차 수열의 합인 거 이해되겠어요? 선생님이 응용해 볼게요. 자, 지금 포인트를 선분에서 보는 거랑 자,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 8이고 여기가 6이라고 할게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자, A0, A1, A8 자, 이렇게 같은 등분, 같은 간격으로 나눴대. 자, 그러면 위에 만나는 점, 여기를 B1, 여기를 B8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A1, B1부터 A8, B8까지 같은 간격으로 나눈 8개 선분의 길이의 총합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나누면 그 길이들이 뭘 이룬다고요? 등차 수열. 같은 간격으로 나누면 등차 수열.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을 떠올려봐. 등차 수열의 합. 자, 여기에 같은 직각삼각형을 갖다 붙여놓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연결하면 요 길이가 정확하게 요 길이가 얘랑 같죠? 갖다 붙이면 그 다음 요 길이가 얘랑 같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같을 거고 여기랑 여기가 같을 거 아니야? 아까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의 그림을 그린 거야. 첫 항과 끝 항 더하면 일정, 더하면 일정, 그지? 그러면 이 막대기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A0부터 A8까지 막대기는 총 9개가 있는 거죠. 9개의 막대기가 몇입니까? 곱하기 6이죠. 나누기 2를 해야죠. 2분의 NaL. 그게 지금 선분 길이들의 총합인 거야. 이해됩니까? 자, 하나 더 욕심내 볼게요. 같은 간격 잘라내면
자, 앞에는 이제 처음 길이, 끝 길이를 몰라도 나오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게 이제 x제곱이에요. 요게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같은 간격으로 또 나눕니다. 여기서부터. 자, 같은 간격으로 나눴더니, 자, 제일 짧은 애가 4고요. 제일 긴 애가 10이래요. 그냥 같은 간격으로 10개의 선분을 만들었다. 이 뜻인 거예요. 같은 간격. 그러면 얘가 첫 항, 얘가 끝 항, 등차 수열. 되겠어요? 이런 그림에서도? 왜 등차 수열이지? 이렇게 의구심을 품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그림이. 자, 어느 순간에 K일 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위에는 K제곱이 Y좌표고 밑에는 K제곱 빼기 2K가 좌표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를 빼면 이 길이가 2K. 그 길이가 1차 함수.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고요. 이 길이들이 등차 수열이라고요. 그러니까 곡선으로 나왔어도 등차 수열이 되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정확하게 이해 안 돼도 같은 간격 나눠진 애들은 뭐로 구하면 된다?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첫 항, 끝 항. 자, 17번.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의 공차가 AN, BN의 공차가 각각 3과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이 문제를 다시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의 정보를 봅시다. 자, 첫째 항 AN에 대한 정보.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3입니다.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BN에 대한 정보.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서로 다른 수열이 나왔으니까 편의상 공차 1, 2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1차 함수라 그랬잖아. 점의 좌표와 기울기, 함수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함수식. 그럼 AN은 A 플러스 N-1D 3N-2입니다. 1차 함수식 세운 거예요. 자, B에는 A 플러스 N-1D 마이너스 N 플러스 2 역시 1차 함수식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fx, gx 식을 세웠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뭐 하래? 이 fx 더하기 gx의 정체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fx, an 찾았고 gx, bn 찾았으니까 이 an 더하기 bn을 한 것 자체가 그대로 수열인 겁니다. 2an 3n-2 gn, bn 마이너스 n 플러스 2 했더니 그게 6n 빼기 n, 5n 마이너스 4 더하기 2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하는 수열이 2an 더하기 bn의 정체인 거야. 2an 더하기 bn 알아봐요? 그냥 일반항 구해서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일반항의 식을 그대로. 이게 수열에 대한 기호니까 이렇게 생긴 수열을 찾아라. 그러면 AN 수열 찾고 BN 수열 찾아서 대입하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AN 더하기 2AN 더하기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수열에 첫 항부터 10항 N에다가 1 대입하면 첫 항의 모습은 3입니다. 그 다음 5 대입, 이게 공차가 5예요 라고 하는 수열이 찾아진 거예요. 첫 항이 3, 공차가 5, 10항까지의 합 S 10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 자, 첫 항과 공차가 나왔으니까 끝난 거예요. 2AN 더하기 BN이라고 하는 것의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대로 일단 만들 수 있는 걸 보여준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수열에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려면 우리는 저렇게 생긴 수열의 첫 항과 공차를 알면 되는 거예요. 첫 항과 공차. 그러면 첫 항과 공차는 어떻게 찾는 거냐? 첫 항은 n에다가 1 대입한 게 첫 항이에요. n에다가 1 대입한 거 2a1 더하기 b1. 그런데 an의 첫 항이 1이라고 나왔고 bn의 첫 항이 1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첫 항이 2 더하기 1, 3인 겁니다. 다음은 공차를 찾아야 되는데 자, 두 번째 항을 찾아야 되고 자, 공차는 AN의 공차가
3이래요. AN의 공차가 3이래요. 그 다음 BN의 공차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 공차들을 그대로 따라가서 저 새로운 수열의 공차가 생기는 거예요.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연산을 했기 때문에 계속 등차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묻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냥 1 대입하면 첫째 항. 그 다음 새로운 등차 수열의 공차는 요 공차의 2배에다가 요 공차를 더하면 되는구나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AN의 공차와 BN의 공차를 저기 나와 있는 연산을 그대로 따라가면 새로운 수열의 공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서 푸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직접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야. AN 구하고 BN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입해서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로 연습을 하고 풀더라도 이렇게 풀 수 있게 갈아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우리 등비 수열이라는 걸 배우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 지금은 등차 수열만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공차 길이를 연산하면 그대로 공차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를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 2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빼고 풀었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네요. 237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그거 빼고 자 이제 확인 체크들을 쭉 연습을 해 보십시오.